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가 적지 않은지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할 남자 소개시켜 주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 찬 아가씨들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제안이 잦았을 때 적당한 말로 거절하느라 곤란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분들께서 괜찮은 짝 만나게 해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제안에 한 번도 응한 적은 없어요. 사실 저는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야 저 좋은 사람과 잘 살라고 해주신 제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당시 결혼에 학을 뗄 정도로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론이었죠.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시 이혼을 경험해 보신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짐작하시겠지만 이혼이라는 게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배우자를 원수 보듯하게 할 정도로 사이가 극에 달했을 때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갖가지 갈등을 겪고 끝내 이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심신이 지치는 지긋지긋한 과정이 있었고 이혼할 당시에는 전 남편과 시가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하게 된 이혼이었으니 얼마나 결혼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렇다 한들 제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이렇게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요새 아무리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지만 세상 어느 누가 대충 한번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갈라서지 뭐 하려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겠어요? 결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제 평생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될 거라 믿고 기대하며 청혼을 수락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게 만만하지만은 않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아껴주면서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살아가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은 제 말이라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옳다고 전적으로 제 뜻을 따라주던 예스맨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경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여자 말 잘 따라주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조건 좋은 남자도 좋고 허우대 말끔한 남자도 좋다지만 결혼 상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살 여자 마음고생 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연애할 때 전 남편은 마치 제 마음을 독심술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제 입안에 혀처럼 굴며 제게 껌뻑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제 말을 더 존중해주고 따라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당시에도 직장 생활하느라 항상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부끄럽지만 제게 전 남편 제외하고 딱히 정서적으로 기댈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당시 양친이 모두 생존해 계시기는 했지만 사실 사이가 그리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저 어릴 적부터 친정 부모님 사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고 항상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소위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부부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죠. 그 과정에서 두 분의 다툼은 일상적으로 이어졌고 배우자와의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너희 때문에 참고 사는 거라며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분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저나 제 여동생이나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부모님 밑에서 불안에 떨며 자라야 했고 당연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제 여동생은 지금까지도 비혼으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 남편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굳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매일같이 싸우며 지옥같이 살 바에는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던 제가 제 친부모보다도 제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어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전 남편에게 마음을 뺏긴 것은 어쩌면 예견되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혼자서 꿋꿋이 어린 날의 상처 극복하고 제 앞가림 잘하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늘 바라왔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제 오래된 결핍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제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던 거죠. 처음부터 결혼이 목적인 남자였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 성격을 잘 맞추어가며 평생 노력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결혼 정년기에 맞벌이에서 지방 가게에도 보탬이 되면서 책임감도 강해서 아이 태어나면 애 잘 키워줄 성격 무던한 사람을 골라 편안한 결혼 생활하는 게 목적이었으니 저 같은 사람 하나 구슬려서 환심 사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연애하는 시절 잠깐 동안 제 비위 맞춰주며 좀 참고 지내주면 평생 자기 편하게 살게 해줄 마누라 얻을 수 있는데 그쯤이야 내가 견뎌주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했겠죠. 세상 무너져도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의 실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원래부터도 전 남편과 시가 식구들의 사이가 끈끈하다는 것은 모르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역시 제게는 좋게만 보였습니다. 워낙 저희 친정 식구들 사이가 연만 끊지 않았지 서로를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보니 가족끼리 유대감이 강한 전 남편과 시가의 관계가 참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질 수 없던 것이었다 보니 더 대단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해가며 전 남편 곁에 찰싹부터 유난을 떨어도 제가 제 부모에게 그렇게 끈끈한 사랑 받아보지 못했으니 부모 자식 간 사이좋은 집안에서는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결혼 전에 제게 지극정성이었던 사람은 결혼 후부터는 이제 제가 잡은 물고기라는 티를 감출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다소 귀찮을 정도로 제 뒤만 졸졸 쫓아다니던 사람의 관심이 제게서 멀어지는 걸 실감할 때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시린 마음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은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어땠다느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 모친 말 한마디에 껌뻑 죽는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티는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제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서 어리석게 저런 인간에게 넘어가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마보이가 결혼시장에서 기피 대상이라는 것쯤은 모르지 않았기에 철저하게 저를 속였던 겁니다. 시모의 며느리에 대한 취급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우리 며느리 우리 딸 해가며 혹시라도 제가 집안 분위기 눈치채고 결혼 전에 도망이라도 갈까봐 사람 아껴주는 척하던 사람이 혼인신고 끝나고 나니까 사람 취급이 아주 볼만해졌습니다. 쟤는 아직 나이도 젊은 게 여자가 애교도 없고 어른들한테 애살맞게 다가서는 법이 없으니 우리 아드님이 집에 들어갈 맛이나 하겠어? 결혼 전 어른스럽고 차분해서 현명하게 우리 애랑 잘 살겠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지 않았던 제 성격은 결혼 후에는 융통성 없고 애교라고는 없는 정 붙일 때 하나 없는 단점투성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갖다 붙이기에는 한없이 귀하고 아깝기만 한 당신 아들 올려 세우느라 여념이 없는 시험이었죠. 제가 지금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저 같은 여자한테 아들 장가 보내기 아까운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결혼을 시키지를 말든가.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아들 조건 나쁘지 않은 여자에게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알랑거리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며느리를 무슨 무술이 대하듯 하대하며 항상 눈엣 가시로 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들하고 결혼시키기에 제 능력이나 돈벌이 등은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 길을 죽이려 드는 고약한 여자였어요. 아마 전 남편이나 시모나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저를 푸대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 친정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부모님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세상 안타까운 척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던 모자였어요. 이렇게 치선이처럼 예쁜 딸이 또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상처를 주셨을까? 아가, 앞으로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힘들 땐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마가 다 받아줄 테니까. 결혼 후에 그 말이 얼마나 기도 안 차는 사탕발림이었는지 깨달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가증스러움에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에 저 꼬투리 잡으려고 들 때마다 제게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이 큰 상처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밉살맞게도 쑤셔대는 시모였어요. 네가 그렇게 살갑지가 못하니까 우리 애도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뤘는데 집에 마음을 못 붙이는 거지? 그런 건 다 여자하기 나름이야. 오죽하면 사돈들도 딸 자식한테 정을 못 붙였을까? 이런 막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쏟아내었던 시모였으니 결혼 후 시가와의 사이가 좋지 못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남편이라는 놈은 쥐뿔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아들이랍시고 평생 제 모친에게 떠받들려 대접받으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온 놈이었으니 제 모친 말이 맞고 며느리인 제가 남편인 자신이나 시어미인 제 모친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말이지 답도 없는 놈이었고요. 거기다 결혼할 무렵 전 남편이 회사 생활 정리하고 자기 명의 가게 시작한 것이 자기들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분풀이마저 만만한 제게 다 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처가가 빵빵해서 좀 기댈 만한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라고 집안에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제 아들 능력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못 본 척하고 결혼해서 그 집안 재산된 저도 모자라 처가덕 못 본다며 그것마저도 구박의 이유로 삼던 집안이었습니다. 제 모친 입에서 저런 소리가 서슴없이 나오니 자기 앞길 잘 안 풀린다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하였던 전 남편 놈 역시 제게 날선소리 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되었고요. 누구는 사위가 들어오면 우리 귀한 사위 앞길 닦아줘야 한다면서 집이고 가게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다던데 내가 장가를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지. 결혼 잘못한 걸로 따지자면 억울하기가 저보다 더할 리가 없으련만 사람 하나 감쪽까지 속여 넘겨서 결혼한 주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 따위 막말이나 내뱉은 남편한테 저도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제 살 길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도 이혼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지긋지긋하게도 사이 나빴던 친정 부모님 꼴을 보면서 저렇게 서로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갈라서 주는 게 자식인 우리 입장에서도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처지가 되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서로를 지긋지긋하게 하면서도 이혼을 못했는지 순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컸던 만큼 나는 내 부모처럼은 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던 열망이 컸던 저였습니다. 남의 일 같으면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 버리고 빨리 이혼하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나 실패한 결혼 생활 겪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굳게 다짐했던 만큼 제 결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원래부터도 잘 된 적이 없었던 남편의 가게는 수익이라는 것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 직장 생활하고 있던 제 월급으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덕을 먹고 사는 주제에도 자기 일 안 풀릴 때마다 그 원망과 짜증을 아무 죄도 없는 제게 쏟아내던 전 남편은 급기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엉뚱한 옷에 거래를 터서 사기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심호 남탓하는 미친 성격이 극에 달한 건 역시 그때였어요. 이게 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우리 애가 너랑 결혼하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돈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진작 해줬으면 그런 어이없는 것들하고 엮여서 살기까지 맞을 일이 뭐가 있어? 멍청하게 사기당해서 가게 말아먹은 게 누구인데, 남편 가게 일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던 제게 화살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쯤 되니까 나는 그냥 저 집구석 동네북에 불과하구나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장마가 들이쳐도 다 덕없는 제 마누라 며느리 탓이라고 악기 들린 것처럼 사람 하나 잡으려 드는 인간들인데, 거기서 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용을 써봤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애초부터 저를 자기들과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대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득바득 버텨보겠다는 의지가 뚝 끊어지자 이 보잘것없었던, 제게 상처만 안겼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어요. 여기서 더 엮여봤자 앞으로 제 처지만 더 비참해지겠죠. 더는 저 인간들 때문에 이런 푸대접 받아가며 내 속 썩어 들어가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밑바닥 보고 지긋지긋하다고 치를 떨며 학을 떼고 한 이혼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같지도 않은 가게 운영한다고 사장이랍시고 행세하고 다닐 줄이나 알았지, 집안에 제대로 돈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놈한테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제대로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 모르게 꿍쳐둔 재산이 있다 한들 그 악독하고 악기 같은 시어미가 귀한 아들놈 괘씸한 며느리한테 뜯기고 있도록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인사도 아니었죠. 저 역시 이혼하면서 저 인간한테 제대로 된 거 뭐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았고, 그저 이 끔찍한 집구석과의 인연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큰돈 아니더라도 저것들 곤란하게 만들 만큼은 악착같이 위자료도 뜯어내고 그동안 저한테 퍼부었던 악담을 배로 돌려주고 나왔을 텐데, 그때는 저도 형편없는 결혼 생활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언니는 억울하지도 않아? 가족 중 유일한 제 편인 제 여동생이 대신 억울해서 분해서 치를 떨며 눈물을 흘릴 만큼 속상해했지만 솔직히 화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인연을 끊었고 비참했던 결혼 생활로 인해 입은 생채기를 회복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어요. 이혼하면서 그동안 악으로 버티고 살던 그것도 기운이 다했는지 그만 방전된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손 하나도 까딱하기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게 이혼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
힘든 결혼 생활 와중에도 버티고 다녔던 회사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달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수로 지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라고는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못 되고 힘들게 이혼하고 나온 언니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 싶어 노심초사였던 동생 보살핌 받아가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이란 걸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속 비우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는 그 악독한 인간들이 내 인생을 함부로 휘저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이 났어요. 괴로웠던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구만리인데 마냥 놀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먼저 이직하셨던 선배가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지금의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회사 자금 흐름 관리하는 곳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제가 전 회사에도 격리 일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에 큰 돈이 오가는 자리인 만큼 평소 신뢰해 주셨던 저를 믿고 불러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다 하더라도 재정이 탄탄한 곳이었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다들 상식적인 분들이어서 경력직으로 자리를 옮겨온 저 같은 직원에게 텃세를 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통해 무엇보다 제일인 것이 마음 불편한 일 없게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된 저로서는 아주 안성맞춤인 직장이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좋아 그런지 새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결혼 생활 중에 맺었던 인연들에게 간간히 전 남편과 시모 소식을 전해 듣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사람 들들 볶아가며 못 살게 굴었던 것도 부족했는지 자기 이혼남 된 것, 자기 아들 가게 망하고 이혼하게 된 것까지 제 탓을 하며 그렇게 이혼한 며느리 욕을 퍼붓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딱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 쉽게 바뀌나요? 가게 망한 것도 제 탓이라느니 어쩌느냐 하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돈벌이도 시원찮은 남편 대신에 월급 타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것이 며느리인 저라는 거 알고들 계셨기 때문에 제게 심심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인간들이 죽어서 저 죄를 다 어쩌려고 저렇게 구업을 짓고 사는가 몰라? 위로 삼아 제게 해주신 말씀에 정말로 그 업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남의 인생 짓밟으려 들었던 벌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발 이제 남이 된 내 얘기 좀 하지 말고 쥐들 인생 쥐들 알아서 살았으면 싶었어요. 상황이 이러했으니 제가 재혼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좋게 봐주신 분들이 몇 번 만남을 제안하셔도 웃으며 거절했고 앞으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된통 당해봤으면 됐지. 이 꼴을 2번 겪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결혼해서 재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지만 끔찍한 결혼 생활만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는 남 얘기처럼 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였으니 제 입에서 처음으로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주변 지인들이 그리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나 여전히 제 언니 고생만 시킨 전 남편과 시모에 대해 아직도 이를 가는 여동생 반응이 아주 격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 맞지? 언니가 어련히 잘했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걱정하는 바는 짐작이 갔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심하게 된 재혼이기는 했지만 뭐 전 남편 놈이라고 처음에는 좋은 놈 행세 안 했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통해 남자란 쉽게 믿어서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나 제 동생이나 뼈저리게 배웠으니 걱정하는 여동생 반응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재혼을 고려하게 된 상대방은 저희 회사 사장님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상대에게도 재혼이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제게 호감을 표했을 때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끔찍한 결혼 생활 끝내고 더는 그것들과 엮일 일 없다는 해방감이 더 컸던 시절이었기에 재혼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지선 씨 마음이야 저만큼이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도 지선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재혼할 생각조차 다시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저지만 그 사람도 전 부인과 갈라서면서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가까워지고 어렵게 입을 연 그 사람을 통해 이혼 사유를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유책 배우자는 전 부인이었고 전 부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이 그 사람과도 평소 친분이 있던 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고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에 한동안 질 좋지 못한 소문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방적인 피해자 입장인데도 이혼 과정도 모자라 주변 사람 입방아에까지 시달려야 했으니 한동안 정말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을 쉽게 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건 짐작이 갔지만 그럼에도 섣불리 그 사람 호감에 답을 주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첫 결혼의 실패를 경험한 만큼 만약 재혼까지 실패하게 된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상대와 상대 집안이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이라는 것도 불안 요소였습니다. 무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제 밥벌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라도 좀 믿을 만한 분이었더라면 또 얘기가 달랐겠지만 솔직히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분들이 못 되셨습니다. 전 결혼에서도 비참한 결혼 생활하면서도 전혀 딸 자식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셨던 분들이었기에 가뜩이나 나빴던 사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상대의 집안도 집안이지만 상대방 재력도 상당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또래임에도 벌써 자수성가에 불린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인데도 그거 물려받지 않고 자력으로 사업을 일으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렇게 불린 재산 중에는 건물도 몇 채 있었습니다. 솔직히 느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저 정도로 능력 있고 재력 넘치는 사람이 굳이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걸까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 재혼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초혼인 상대방도 무리라 보기 어려운 능력이었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재혼할 생각 같은 거 없었어요. 재혼이 목적이 아니라 지선 씨처럼 올곧고 단단한 사람을 제 인생에 다시 만나는 행운은 더는 없을 것 같아 저도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런 제게 좋아하니만 안 된다며 긴장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자기 말 맞다나 이혼하면서 얻은 상처도 작지 않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재혼을 입에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건 납득이 갔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데도 어렵게 용기를 내는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저 사람이 제게 관심을 표했을 때 저는 혹시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얻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거든요. 일하면서 보아온 사장님이 회사 일에 사감을 섞을 뿐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자식 문제는 또 다른 일이니까요. 이혼은 했다지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한 이혼도 아니고 이혼 경력 하나를 제한다면 말쑥한 외모에 머리가 좋아 학벌도 좋고 자기 능력 좋고 심지어 부모님은 내실 있는 탄탄한 회사까지 운영하고 계시고
아무리 스스로 작아지지 않으려 해도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아들이 힘든 이혼 겪고 재혼하는 마당에 초혼 때보다 더 깐깐하게 며느리감을 고르려 하지 않으실까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사장님 내외께 더할 나위 없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한테는 지선 씨가 귀인이야. 용주 저 녀석 그렇게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우리 부부 속에 얼마나 다 들어갔는지 몰라. 부모로서 도저히 저렇게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재혼 자리 알아보다가 그거 들켰을 때 저놈이 어찌나 화를 내던지. 자기 앞에서 재혼 이야기 다시 꺼냈다가는 본가에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걸 겨우겨우 말려놨는데, 그런데 자기가 먼저 재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고마워. 고마워, 지선 씨. 고마워요, 지선 씨. 우리가 정말 잘할게. 정말 잘할게요, 지선 씨. 듣는 제가 민망해서 황송할 정도로 저를 반겨주시는 두 분 부부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 사람 이혼으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처럼 그분들 보기에 한참 모자랄 예비 며느리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정도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맞아주시는 분들이셨어요. 애초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겠죠. 쉽게 답하지 못하는 저를 오래 기다리며 저를 채근하지 않고 그저 진심만을 보이며 묵묵하게 제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끔찍했던 첫 결혼에 겁을 먹고 자꾸만 핑계를 만들고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전 남편과는 비교하는 것이 모욕일 정도로 진국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사람과 재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제 이혼 과정이 여간 험난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제 지인들은 처음에는 다들 걱정하는 기색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제 지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만나고 다니며 안심시키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기 일 하기만도 잘 시간 줄여가며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았기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우리 언니 혹여나 마음고생 시키면 정말 가만 안 두려고 점수 후하게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정말 좋은 분이셔서 정말 잘 됐어, 언니. 마침내 가장 깐깐한 상대였던 제 동생마저 훌쩍이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는 저도 재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노력해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만큼, 많이 기다리게 한 만큼 저 역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는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 재혼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듣게 된 아들의 재혼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던 예비 시부모님께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초혼 때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고가의 5성 호텔 결혼식에 하객분들도 저희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정말 가까운 분들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재혼하는 마당에 제 능력으로는 평생 꿈도 꾸기 어려울 으리으리한 규모의 손사래를 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예비 시부모님이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해주고 싶어. 용주 큰놈이나 우리 새아가나 워낙 조용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도 줄이고 또 줄인 거야. 면목이 없긴 했지만 예전 결혼 생활과는 달리 저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비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평생의 악연으로 여길 그 인간들을 만났던 것이 결국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지난날의 아픔도 씻은 듯 날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더없이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일찍이 와준 동생과 예비 시어머니가 연신 조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라고 축혀 세워주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내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 내 아들 신세 그렇게 망쳐놓고 너만 낯짝 두껍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 분명 소수의 하객에게, 그것도 청첩장 없이는 입장도 불가능하게 해두었는데 그 망할 여자가 여기까지 어떻게 기어들어왔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나마 잠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자리를 비워 망정이지,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꼴을 보고 저나 제 동생이나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이 여자가 돌았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남의 집 잔치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못 나가? 가뜩이나 다시 보게 되면 치매라도 뱉어주겠다며 저 이혼하고 나올 때 딱히 갚아주지도 못하고 나왔다며 억울해하던 동생이 격분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감히 자기가 뭐라고, 이 좋은 날 초대받지도 못한 불청객이 여길 기어와요?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쁜 날이었습니다. 겨우 저 따위 인간 때문에 이런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세요. 더는 인연은 없을 사이에 서로 길게 얼굴 봐서 좋을 거 없으니. 뭐야? 이 건방진 년이 주제에 가당치도 않게 건물줄 만나 새시집 간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저 여자 진짜 미쳤나 봐. 언니 잠깐만 기다려. 내가 사람 불러올게. 조용히 가라는 말에 눈깔이 돌아서 발광하는 꼴을 보니 제 발로 나갈 일은 없겠다 여겼는지 동생이 보안요원을 불러오려고 급히 나갔습니다. 소란스러워지자 무슨 일인가 싶어 신부 대기실을 들여다본 지인들이 그 여자를 알아보고 다들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미쳤나 봐. 진짜 낯짝도 두껍지 뻔뻔하게 어딜 겨와. 아들놈 가게 날리고 사채까지 끌었었다더니 아들놈은 이혼하고 인생 망가졌는데 구박하던 며느리 좋은 사람 만나 호강하고 살 거 생각하니 배가 아팠나 보지. 하나같이 좋은 소리 하나는 제 지인들 보면서 더 약이 올랐는지 제가 진짜로 저 여자 재산이라도 빼먹은 것처럼 원망이 가득한 눈깔로 저를 노려보는데 기가 막힌 건 저였어요. 대체 저 여자가 제게 저런 악의를 가질 이유가 뭐랍니까? 결혼 생활 동안 그만큼 시달려준 것도 부족해요? 도대체 무슨 원수가 져서 제게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 모인 꼴을 보고 제 예비 시어머니가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여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예비 시댁 역시 제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주변 지인들 수군거리는 걸 보고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 늘 온화하셨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여긴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쩐 일이시죠? 곧 시작할 테니 제 아이 앞에서 물러서 주시죠. 제 아이? 저것이 무슨 재주로 홀렸는지 몰라도 이봐요. 그쪽 아들 인생 말아먹고 싶어요? 듣자니 그쪽 아들도 최혼이라던데 집안에 또 여자 잘못 들였다가 아들 인생 망치고 싶냐고. 예비 시어머니 보자마자 아주 기고만장해진 여자였습니다. 제 면전에서 자기 아들 망친 게 다 제 탓이라도 되는 듯 제게 누명을 덮어 씌우는 꼴을 보자 첫 결혼의 악몽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런 저와 그 미친 여자 사이에 딱 버티고 선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남의 경사에 그런 악담이라니.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지나치시네요. 남의 손에 끌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말로 할 때 지금 제 발로 나가세요. 지금 택이 나한테 그렇게 꼿꼿하게 굴 때가 아니라니까. 고맙다고 절을 내도 모자랄 판에 집안 망할 거를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 집이 우리 아들이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다 저것 때문이라고. 저것만 아니었어. 당신들 능력이 없어 망한 거 가지고 언제까지 내 탓이에요. 참다 못해 제가 열이 확 뻗쳐서 소리를 지르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네요.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시라고요. 헛소리는 무슨, 저 망할 것이 집안 망하게 할 사주라고. 그러니까 제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우리 집도 망하게 만들고 가는 족족 집안 팔자 망치는 사주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겠어. 우리 아들, 잘난 우리 아들이 저것 만나고 되는 일이 없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 우리 집안이 저것 만나고 이 꼴이 되었는데 남의 팔자 다 말아먹고 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 누구 좋으라고 또 남의 집에 기생해서 집 팔자만 펴려고? 댁은 크거나 알거나 저런 걸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 사주팔자까지 걸어가며 내 앞길을 망치려고 들다니 저도 모르는 집안 망하게 만든다는 제 사주팔자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이 결혼 깨려고 드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참나, 난 또 뭐 대단한 소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기어왔나 했더니 뭐야? 보란듯 그 여자 말을 비우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그 여자 더러운 인상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할 말을 했어요. 듣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 그러고는 곧장 휴대전화를 들어 톡톡 두드리더니 그 여자 면상에 찌르듯이 들이댔어요. 한 대 맞기라도 할까봐 움찔하던 여자가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니 곧장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 글도 못 읽나? 너 따위가 감히 함부로 막말하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 귀인 중에 귀인이다, 그 소리야. 예비 시어머니가 들이민 화면에는 경제면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한 회사에서 수십억 대횡령을 일삼던 공동대표가 횡령 사실을 격리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제가 다니고 있는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 사장님인 회사였어요. 그리고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든 그 공동대표의 범죄 행위를 밝혀낸 격리 직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쪽 아들 무등에서 제 발에 제가 걸려 자빠진 거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자식 새끼를 그렇게 형편없게 키워놓고 지금까지도 귀한 우리 며느리 험담이나 하고 다닌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안 그래도 당신 한번 걸리면 정말 가만 안 두려고 벼르고 있었어. 뭐? 집안을 말아먹을 사주? 당신이나 당신 그 멍청한 아들놈 사주가 집안 말아먹을 사주겠지. 귀한 사람이 들어와도 귀한 줄도 모르고 평생 다시 없을 복을 걷어차 놓고 감히 우리 집안 구세주나 다름없는 귀한 우리 새아기 앞에 나타나? 우리 애들 좋은 날을 망치려고 들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 종지가 고작 그따위밖에 못 되니까 우리 애 너른 그릇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따위로 푸대접하고 상처를 줬겠지. 귀인 중에 귀인 사주도 못 알아본 주제. 너 따위 것들 아니었으면 진작 기펴고 살았을 귀한 내며들이 잡으려던 악귀 집구석 같으니라고. 오늘 감히 건방지고 주저넘게 우리 집 경사 망치려고 든 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썩 꺼져, 이 악귀 같은 거사. 이혼하고 나간 며느리 제 옷 망쳐 넣으려고 악에 가득 차 귀여운 여자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허둥대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남 불행하라고 저주하는 인간이 자기는 당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까요? 그새 동생이 불러온 보안요원 손에 우악스럽게 끌려나가는 그 여자 초라한 꼴을 경멸했습니다. 와중에 자기들과는 다르게 정말 귀인 대접받는 저를 보며 넋이 나간 듯한 꼴이 추접스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그 꼴을 지켜본 제 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여자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지. 심벌을 저렇게 쓰니까 아들놈이 인간고실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야? 꼴 좋다. 아주 쌤통이네. 혹여나 저 상처받았을까 염려하는 표정으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가, 많이 놀랐지?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여자가 다 있는지. 저런 여자한테서 우리 아가 마음고생했을 거 생각하면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좋은 날 저런 더러운 인연 끌어낸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아무리 저 미친 여자의 악담이라지만 아들 결혼식 당일 저런 소리 듣는 게 결코 유쾌할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식구인 저 마음 다치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시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예쁜 화장 지워진다며 톡톡 두드려 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쁜 며느리 눈에 눈물 날 일 없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작은 울음이 수상하면 그걸 잡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저 아니었으면 평생을 바친 회사 잃고 말았을 거라며 저를 은인대하듯 대해주시는 예비 시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그분들이셨어요. 저라면 믿을 수 있다며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그분들이 제 재혼 결심에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저런 분들과 저 또한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그 소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에도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제 편에 서주신 분들과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비로소 제 외로움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었습니다. 감히 멀쩡한 여자 하나 들여와 결혼생활 내내 괴롭히고도 모자라 이혼한 며느리 재혼까지 망치려던 여자 또한 그날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족에게 숨김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결혼 생활을 솔직히 얘기해드린 건데 그때부터 진작 그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단단히 벼르고 준비해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결혼식장까지 몰래 기어들어와서 그 난장판을 벌이려고 했으니 괘씸죄가 추가된 셈이었죠. 어차피 그 집 가세는 기운 지 오래였어요. 이혼하고 나올 때 이미 전 남편은 그나마 가진 가게에 날린 상태였는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사장 행세하겠다고 본가 재산도 모자라 사채까지 써서 엉뚱하게 돈 흩뿌리고 다니다 제 부모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더군요. 남편 명의로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전시모가 욕심껏 쥐고 있던 땅까지 다 팔고 딱 그 집 하나 남았더군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집에서도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제 시댁 입김이 작용한 일이었죠. 그놈 사채빚진 업체에 빚 양도를 받자마자 곧장 집 처분부터 해버린 시부모님이셨어요. 우리 이제 가진 건 이 집 하나인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어떻게 살라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려 들 땐 제 인생 망가질 줄도 알아야지. 그러게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사채까지 써서 집안 망하게 해놓고는 제 무능을 감히 누구한테 덮어씌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살려달라며 길바닥에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전 시모는 좋은 날 사람 팔자 망치려 한 대가를 톡톡히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며느리 앞에 나타났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은 시부모님 덕에 더는 그 지긋지긋한 면상 보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곧 저와 남편 사이에 첫 아이도 태어납니다. 건드리면 톡 터질까 온 시댁 식구들이 애지중지 해주시는 덕분에 맛있는 것 잔뜩 얻어먹으며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제게 무한한 사랑 아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도 제 아이 사랑 가득 주며 잘 키우겠습니다. 비로소 찾게 된 행복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낼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